요에 대한 그 콘스턴트의 이제 비판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 11페이지 보시면은 ANT는 뭐 저기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어찌 보면은 그 휴먼 액터들뿐만 아니고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고 이제 비인간적 행위자한테도 이렇게 에이전시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콘스턴트가 보기에는 뭐 사람하고 기계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이 지프라는 인공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의식적 자극보다 습관이 많은데 인간의 자극은 좀 다르다 라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또 ANT는 이제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ANT의 이제 최대 그 핵심 과제로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비인간 행위자들한테게 에이전시를 부여할 경우에 그 비인간적인 행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최고의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비판 안 하고, 또 하나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뭐 이 사람에게든 저 사람은 똑같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은 이제 자전거라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전거를 아주 연구 많이 한 클레이턴이 본격적으로 핀치하고 바이크라는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뭐 1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던롭이라는 사람이 공기 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낼 때 처음에는 안전성이 두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특허의 앞부분만 읽었다. 뒷부분을 보면은 속도에 관한 얘기가 있다 이런 거죠. 왜 사료를 갖다 읽을 때 한 부분만 발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시기에 대해서 바이크가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바이크가 편집한 책을 보면 이제 그 처음에 표지가 여자가 이제 옷 입는 자전거 타는 겁니다. 이제 앞바퀴가 있는 자전거 타는 거죠. 타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바이크가 연구를 하게 됐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디너리가 여성이 오디너리를 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오디너리를 탄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미심쩍다 이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13페이지. 각주 11 보면은 바이크가 이제 우드 포드라는 사람이 쓴 그 좀 대중적인 역사책을 보고 인용을 해서 재인용을 했는데, 이 우드 포드라는 사람은 그 여성 잡지를 바탕으로 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 잡지가 홈 컴패니언 잡지인데 그 잡지에 1885년 판이 근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잡지는 그 이후에 나왔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뭐 사회학하는 사람들 이 자료일에 아무 때나 써도 되느냐를 이렇게 본격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바이크와 핀치의 대답은 12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주목하는 것은 여성이 오디너리를 탔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오디너리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디가 앞바퀴가 크니까요. 예. 여자들이 잘 안 탔던 거죠. 예. 그런데 바이커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 여자도 그 이해자 중에 하나로 등장을 영화를 붙였다. 그런데 이제 요 이제 클레이턴의 이야기를 갖다 추측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 사진은 나중에 나온 사진이다. 실제로는 여자들은 어디를 안 탔다. 그러니까 앞에는 탔다는 걸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들이 오디너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나중에 어찌 보면은 재미로 안전자전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되고 있을 때 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논쟁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13페이지 이제 그 마지막 답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잘 정리되어야만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사 연구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기존의 자전거 역사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론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론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바이크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걸 안 따지고 바이크 연구가 얼마나 자기가 연구하는 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 오히려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 이거 다 이제 좀 외국 이야기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갖다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한국 현대과학기술입니다. 한국 현대과학기술. 그러다 뭐 역사로서면은 역사로 발표하고 정책으로서는 정책으로 발표하고 뭐 사회로서는 사회로 발표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다 잘해도 요즘 아무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자, 15페이지 가보시면은 기술사의 입장에서 쭉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자본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 읽기 편하죠, 그죠? 예, 역사학자는 또 이제 상식적인 용어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ANT 같은 경우에는 actant, projectness, performability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actan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행위자, human actors 말고 non-human actors를 포괄하다 보니까 act란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라투르가 제안한 개념이죠. actant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말해서 하면 이제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체나 행위소 뭐 이쯤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거고. 프로젝트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 프로젝트가 되고 있음, 프로젝트니스, 퍼포먼스도 어려운데 뭐 이래 자꾸 뭐 이런 거다 이죠. 그래서 물론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이제 채택하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갖다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부각시키기 위한 건데 그걸 갖다가 퍼포먼스라는 용어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넘어서서 performability 이런까지 자꾸 만들면은 좀 문제지 않느냐.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 넓히기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의 사용의 남용을 조금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융합 학문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그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과학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쉽게 이야기해줘야지 뭐 무슨 접근법이 고쪽쪽이라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전문 용어를 갖다 좀 더 이렇게 사용하다가 자제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례 연구의 은밀성. 아까는 이제 정확성이라 좀 정확성하고 또 은밀성이 좀 다르죠, 그죠? 하여간은 은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에서는 시기 중요하죠. 역사는 보면 대부분 뭐뭐 해놓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시점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16권에 보시면은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기초 연구가 기술력 영향을 좋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프로젝트가 있죠. 유명한 프로젝트죠, 그죠? 하나는 이제 힌드사이트고 하나는 트레이스인데 힌드사이트는 이제 국방부에서 한 프로젝트고 트레이스는 뭡니까? 과학재단에서 한 프로젝트죠. NSF. 그럼 이제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힌드사이트는 별로 안 됐다 그럴 테고 트레이스는 과학재단이니까 잘 됐다고 하겠죠, 그죠? 할 텐데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제 보면 시기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을 대상으로 삼았고 영향이 있었다는 사람은 30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죠.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발명의 기술 혁신의 주체가 이제 에디슨이 막 활동하기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독립적 발명가죠, 그죠? 인디펜던트 인벤트인데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기업체에서 연구소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제 발명 기술 혁신의 주역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그의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00년하고 1950년 50년을 딱 보면은 55%가 동체 발명가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28년을 기준으로 또 나눠보면 결론이 또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거를 갖다가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 드러난 것처럼 오디너리 여성이 탔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는 은밀하게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추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